안녕하세요. 뉴스에서 지식 캐기 뉴스케이입니다. 한국은행이 24년 연간 국제 수지를 발표했는데요. 관련 기사 제목이 지난해 경상수지 990억 달러 역대 2위, 전 세계에서 140조 벌었다. 경상수지 흑자 9년 만에 최고. 이러한 기사들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경상수지 흑자. 좋은 말 같긴 한데, 경상수지는 어떤 의미인가요? 경상수지는 한 글자씩 말 그대로 풀이하면 경은 경제, 상은 항상, 수는 수입, 지는 지출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보통 수지타산이 맞다 안 맞다 할 때 그때 수지와 또 같은 의미입니다. 쉽게 말해서 경상수지는 국가 간의 경제 분야에서 상, 매일 항상 발생하는 수지,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나타냅니다. 즉 흑자인지 적자인지 경제 성적표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이러한 특성 때문에 한 국가의 경제 발전 정도를 나타내고 앞으로의 경제 전망도 해볼 수 있는 중요한 지표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럼 경상수지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우리가 돈을 버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일반적으로 직장인이면 근로소득, 월급, 사업을 하면 사업소득이 있고요. 그리고 임대를 놓아서 받는 임대소득, 그리고 투자를 통한 이자, 배당금 수입,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성년들, 돈을 안 버는 학생들은 또 용돈, 이런 것들을 받아서 다 수입이 되는 거죠. 이런 개인들에게 적용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투자소득, 이런 것들이 한 국가의 경상수지에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자, 경상수지의 구성 요소는 네 가지입니다.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본원소득수지, 이전소득수지, 이렇게 나뉩니다. 자, 단어는 많이 어렵죠? 예. 근데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첫 번째, 상품 수지는 말 그대로 상품, 물건을 사고 판 결과입니다. 우리나라가 미국에 현대차를 팔면 미국에서 돈을 벌어와서 수입이 생기고, 또 미국에서 맛있는 캘리포니아 오렌지를 수입하면 지출로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번 돈이 나간 돈보다 많으면 상품 수지 흑자가 됩니다. 또 반대면 적자를 기록하게 됩니다. 네. 두 번째, 서비스 수지는 말 그대로 상품이 아닌 서비스의 거래입니다. 자, 서비스 수지에는 예를 들어서 여행, 운송,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해외여행을 가서 호텔비나 항공료를 지불하면 이제 서비스 수지 지출로 기록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본원 소득 수지는 내 노동이나 나의 자본, 이런 것들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을 말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요즘에 누구나 해외 주식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해외 주식을 사고 배당금을 받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은 다 이제 수입으로 잡힙니다. 그리고 내가 외국에서 일을 하면서 외화를 벌어 들이게 되면 그 또한 본원 소득 수지 수입으로 잡히게 됩니다. 자, 끝으로 마지막 구성 요소인 이전 소득 수지가 있습니다. 이것들은 상품과 서비스는 관련 없이 개인 간의 송금, 기부, 원조, 이런 것들로 무상으로 주고받는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과 지출입니다. 예를 들어서 유학을 간 자녀에게 송금을 하거나 우크라이나 전쟁에 구호 문자를 보내는 것들도 다 지출로 잡히게 됩니다. 이렇게 상품, 서비스, 본원소득, 이전소득의 수입과 지출을 모두 계산해서 이제 한 해의 경상수지 흑자인지 적자인지를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기사에서 보듯이 14년에 경상수지를 다시 보면 990억 4천만 달러 흑자가 났습니다. 우리나라에서. 2015년 1041억 달러 흑자 이후에 9년 만에 이게 최대치라고 하는데요. 애초에 한국은행에서 예상하기는 900달러 수준이었는데 예상치보다 10%더 흑자가 났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우리나라 주식도 안 좋고 소비도 부진하고 경제 성장률도 떨어졌는데 왜 이렇게 흑자가 났을까요? 네, 항목별로 보면 그 상품 수지 흑자가 1,001억 3천만 달러로
전체 흑자를 하드캐리 했는데요. 주요 이유는 미국에 있었습니다. 바로 24년은 이제 세계 주요국들이 다 경기 침체를 걱정할 만큼 경제가 안 좋았습니다. 근데 나홀로 호황인 나라가 있었습니다. 바로 미국이었습니다. 뉴욕 타임즈에 따르면 작년에 미국 경제는 호황이었지만 역설적이게도 미국의 상품 수지 적자는 역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바로 그 이유는 미국이 거의 이제 완전 고용에 가까울 만큼 고용 시장이 아주 탄탄했었고, 그만큼 또 사람들이 고용이 많이 되니까 소비를 또 많이 하게 됩니다. 소비 심리 개선으로 물건을 구매할 수요가 넘쳐나는데, 또 어떻게 됐어요? 우리나라 이제 환율 보면 지금 2025년 2월 초 기준으로 뭐 1,450원 되죠? 이 또 강달러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수입 제품의 가격이 그만큼 싸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수입이 역대급으로 늘어나게 돼서 미국 경제는 아주 호황이었지만 적자도 역사상 가장 크게 기록이 된 한 해였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AI 붐에 힘입어서 우리나라 잘하는 반도체 수출 이런 것들이 많이 증가하면서 미국 수출이 23년 대비해서 5.5% 늘면서 상품 수지 증가에 크게 기여를 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니까 우리나라의 이제 수출 비중이 가장 큰 곳이 중국이고 미국 순인데요. 10년 전인 2015년에는 중국이 이제 우리나라 전체 수출 물량의 26%를 갖고 갔습니다. 그때 미국이 13%밖에 안 됐었어요. 그때는 이제 중국 수출이 미국의 2배 가량 되었는데, 작년을 보면 중국이 19.5%, 미국이 18.7%로 미국과 중국 수출 비중이 거의 비슷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그만큼 이제 수입을 많이 한 거죠. 미국이 이제 잘 나가고 강달러가 될수록 우리나라 상품 수지가 개선되는 구조가 된 겁니다. 또 이런 이유로 한편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이든 뭐든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관세 부과를 검토하고 있는 역효과가 생기게 되기도 한 거죠. 자, 정리를 하면 경상수지는 국가 간에 발생하는 수입과 지출액의 차이를 나타냅니다. 수입이 지출보다 많으면 경상수지 흑자, 지출이 수입보다 많으면 경상수지 적자가 됩니다. 2014년 우리나라는 역대 2번째로 높은 흑자를 기록했고, 그 주요 이유로 미국의 호황으로 인해 수출 증대까지 되었다는 것을 우리 이번 영상을 통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이 내용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알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뉴스에서 지식을 캐서 여러분께 전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